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평가 모형의 환류체계를 활용한 스마트 리더 역량 강화 과정 발표를 맡게 된 홍기환, 강미란입니다. 예, 우선 발표에 앞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황극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주무관님이 지금 7급이시죠? 이제 곧 6급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6급이 되면 중간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리더라고 자기 지위나 역할이 무조건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리더도 자기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니까 저도 신뢰받는 교육 전문가라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 교육학을 전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이 선배 멋지다. 주무관님은 좋아하는 분야나 특기가 뭐예요? 네, 저는 회계 분야 공부를 많이 했고 기타 연주를 할 줄 압니다. 와, 그러면 함께 일하면 즐거운 재정 전문가를 자기 브랜드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예산 업무에서도 전문성을 키우고 또 기타 강좌를 하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멋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관련 업무에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사내 기타 동호회를 만들어서 기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함께 일하면 즐거운 재정 전문가를 자기 브랜드로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알고 보니 이 선배님이 들으셨던 교육과정이 바로 스마트 리더 역량 강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기에 교육을 받은 6급 리더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 과정을 왜 개설했고 요구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하고 평가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역량이 필요할까? 특히 이제 초급 리더가 되는 6급 주무관들에게는 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스마트 리더 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원 중 유일하게 실국장부터 하위 직급까지 인사와 연계한 역량 교육을 2012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션과 비전,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가 절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급별 역량 교육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리더에게 필요한 6대 역량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360도 다면 평가에 기반한 현업 적용도 평가 체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360도 다면 평가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360도 다면 평가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기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요구 분석입니다. 저희는 본 과정의 설계를 위해서 총 7단계에 걸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7단계나요? 엄청 꼼꼼하게 분석하셨네요. 네, 환경과 조직의 요구를 분석하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또 학습자의 요구와 기존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 또 현업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학습자들의 수준은 어떠한지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역량 리모델링을 통해서 6급 리더십에 필요한 행동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6급 주무관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T 검정과 보리치 요구 분석, 로커스 4 포커스 모델을 적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리더에게 필요한 최우선 개발 6대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요구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차별화된 특징이 있겠네요. 네,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차별화를 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업 사례와 연계한 과제 개발. 두 번째, 흐름이 있는 교육 구성. 세 번째, 서류함 기법, 게이미피케이션 등 특색이 있는 교육 방법으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교육입니다. 서류함 기법이 어떤 건가요? 네, 서류함 기법은 서류함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한 뒤에 질문에 답변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희는 서류함 기법 과제를 낼 때 현업 사례와 연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실제 과제들을 제시하니까 현업 적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360도 다면평가 기법. 네, 360도 다면평가 기법.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물론이죠. 네, 선배님 사무실에 가셔서 주변을 360도 둘러보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간부님들, 동료, 그리고 후배들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360도 다면평가 기법은 학습자 본인 외에도 상사, 동료, 후배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현업 적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이 현업 적용도 평가를 할 때 HRD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360도 다면평가 체계를 도입하였는데요. 총 학습자 1인당 8명에서 10명의 상사, 동료, 후배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할 때도 집합교육 과정이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 교육 몰입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대면 교육 전환 시 적용할 참여형 교육 기법까지 강사들과 협의하여 꼼꼼히 설계해 두었다는 점도 본 과정의 설계 차별성입니다. 이 표는 저희가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이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분리하였고 각각 교육 방향과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총 8개의 모듈로 구성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맵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과정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8개의 모듈은 혁신적 사고, 또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같은 스마트 리더에게 필요한 6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 중에 전문가 의식 모듈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8개 모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례 연구, 또 시뮬레이션, 토론과 같이 각 모듈별로 가장 효과적인 교수 기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을 평가할 때 한 번의 평가나 설문으로 평가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전 역량 진단부터 시작해서 총 5단계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무려 5단계 평가를 실시해서 한 번에 교육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히 분석하고 피드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전 역량 진단 설문부터 교육 후 3개월 행동평가 설문까지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요구 분석과 설계를 했으니까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사이버 러닝센터를 전용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재와 강의안을 개발하였고 서류함 기법, 과제 개발, 또 평가 도구 개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스마트 리더 과정 전용 사이버 러닝센터를 구축해서 학습자들이 온라인 사전 진단과 역량 진단, 또 마이크로 러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의 매뉴얼과 교재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쏟았는데요. 강사진 워크숍을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모듈별 학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 본 과정에 강의 매뉴얼과 교재의 품질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및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서류함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강사만 단순히 학습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 간에도 서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습자용 평가 매뉴얼도 따로 개발하였습니다. 요구 분석과 설계, 개발 과정을 보니 정말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교육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학습자들은 사전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하고 사전 역량 진단을 받고 교재를 미리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역량 평가, 또 퀴즈 등을 통해서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사후에는 360도 다면 평가와 마이크로 러닝, 또 월 1회 발송해드리는 리마인드 넛지 레터를 통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 전문 인력이 학습 현장에서 학습 도우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였고 교육 모바일을 활용한 소통과 또 다양한 교육 보조제 활용,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스마트 리더 역량 강화 과정은 국토교통부 6급 주무관 대상 승진 필수 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총 46회가 운영이 되었고 1,601명이 신청해서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본 과정 및 심화 과정 각 3회차가 진행되어서 134명이 수료하였고 발표가 진행되는 오늘도 4회차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스마트 리더 과정 듣고 싶네요. 예, 교육 과정의 평가 체계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체계도입니다. 입교 시에 사전 역량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교 시에 사후 역량 진단을 받아서 그 차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학습 성취도 평가, 각 학습 모듈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학습자별 평가 피드백을 담은 리마인드 레터를 교육 후 일주일 내에 발송합니다. 그리고 교육 후 3개월 내에는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차기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우선 만족도 평가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 전 기대치는 3.89점에 불과했지만 교육 후 만족도가 4.57점에 달했습니다. 교육 전에는 참여형 과제가 많은 교육이다 보니까 참여에 부담을 느끼지만 막상 수료를 하고 나면 현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게 되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후배들에게도 추천하는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 성취도 평가에서도 교육 전 3.4점에서 교육 후 4.1점으로 24%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현업 적용도 평가 결과겠습니다. 저는 현업 적용도를 평가할 때 360도 다면 평가 기반으로 정량적인 문항과 정성적인 문항을 혼합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 결과도 4.32점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상사, 동료, 후배가 평가한 결과가 4.53점으로 더 높았습니다. 쭉 6급 리더들이 교육을 마치고 업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교육 내용을 현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에서 모두 동일하게 6급 리더들의 문제 해결 역량이 가장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긴 교육 과정인지 평가 결과가 말해주네요.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수요자 측면입니다. 사전 사후 역량 진단 결과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또 조화 협력, 전문가 의식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 창의성 등을 갖춘 스마트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혁신적 사고, 상황 대응력, 협력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정부가 확보하게 됩니다. 교육적 측면입니다. 기존의 리더십 역량 모델을 수정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리더의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는 점, 360도 다면 평가를 활용한 현업 적용도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평가 모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 또 현업 사례 중심의 시뮬레이션 과제 개발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이 이 과정의 교육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새롭게 설정한 비전문입니다. 스마트 혁신을 이끌 국토교통 전문가 양성기관 허브.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혁신적 교육과정 개발 지속을 통해서 스마트한 국토교통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상황극도 생각하시고 네, 매우 좀 신선한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도 매우 좋았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내용상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역량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역량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절차가 사실은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좀 더 수정 보완한 건데 예. 어쨌든 뭐 새롭게 한번 해보셨다고 하니 그 결과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역량과 새롭게 개발된 역량이 6급에?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기존에 이미 역량 모델이 있었는데 새롭게 개선한 모델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문의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때문에 교육생들의 학습자 요구를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역량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학습자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은 기존 세대와 현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팁을 좀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기존 모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중요했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는 리더가 스스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리더가 조직원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가 또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역량 모델을 새롭게 구축한 것입니다. 예.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요구 분석부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운영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요구 분석을 7가지나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방향의 요구가 도출이 되면은 요구 분석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적 요구 분석, 조직적 요구 분석과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상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주신 사항은 요구 분석 단계에서 서로 상충되는 요구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율했는지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요구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실시했던 것은 이제 360도 다면 평가를 실시하면서 좀 더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 상충된 부분도 일부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요구하는 방향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내용들이 재미는 있는데 현업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막상 교육을 들을 재밌지만 현업 적용이 어려우니까 이 현업 적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실제 현업 사례들을 가지고 좀 과제를 만들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은 전혀 달라서 비대면 교육 시에 패들렛이라든지 뮤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학습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좀 교육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상충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견 수렴 방향이 동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기반으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교육과정 설계인데 꼭 저희들 그냥 발표 경연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현업 적용도 평가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하셨다고 3수준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본인과 상사, 동료, 후배 이렇게 360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변인이 인사상 이렇게 또 상사가 바뀔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요? 예, 우선 현업 적용도 평가를 올해 처음 파일럿으로 360도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 가장 큰 어려움은 아직 이 360도 다면 평가 체계가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학습자 본인은 교육을 받고 왔지만
주변 사람 중에는 아직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는 주변 지인들도 있고 또 본인도 현업에 바쁜데 다른 사람의 현업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인이 파악해서 정량적 문항에도 답하고 정성적 문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항까지 답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번거로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 상사에게 50%의 비중을 할당하고 후배와 동료에게 나머지 20%, 30%를 할당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사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조직 내에서 상사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올해는 상사 1분 그리고 후배나 동료는 이제 2명에서 4명, 후배는 3명에서 5명을 선정을 해서 총 8명에서 10명씩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이 360도 평가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여서 이런 상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좀 더 이끌어내서 상사에 대한 평가 비중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